안녕하세요, 제이슬로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더워졌네요. 1, 2주 전쯤에 몰입에 대한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보통은 그 글을 올리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지난주 한 주는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그 해당 글에 고민을 주셨던 분의 얘기는 몰입이 되게 자주 풀린다. 몰입이 자주 이렇게 몰입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몰입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고급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의식의 4단계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몰입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4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이라는 것 자체가 메커니즘이 어제도 이제 저의 나이 드신 노모 엄마가 그런 동네 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춤추면서 이렇게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와서 춤이 되게 건강에 좋다더라 방송에서 보고 막 그런 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걸 막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춤이 진짜 정말 복합적으로 뇌를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운동이다. 그러니까 보기도 잘 봐야 되고 보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몸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또 뇌를 써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얻어지는 그런 뭐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뇌를 되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의식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몸이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걷다가 집 밖에 딱 나왔는데 내가 가스불을 잠갔던가? 내가 집에 형광등을 켜고 나왔나?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고민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다라면 몸이 멈추게 돼요. 걷는 것도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서 그러니까 별거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카톡 같은 것도 별거 아닌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적을 때에는 그냥 쉽게 그냥 걸어가면서 별다르지 않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되게 심각한 내용이라던가 막 누구에게 되게 많은 금액의 돈을 송금을 한다 라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으면서 할 수 없겠죠. 멈춰서서 숫자 하나도 안 틀리려고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몰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몰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 점에 집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종의 약간 최면처럼 본인이 어떤 무의식적인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빠져들었을 때에는 되게 나도 모르는 잠재적인 그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또 그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컨디션이라는 게 특히나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랜덤이고 내가 춤을 추는 장소, 함께하는 사람들, 그 상황, 이게 잼인지 연습인지 혼자 하는 건지 이게 배틀장인지 뭔가 그런 많은 상황들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너무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널뛰다 보면 쉽게 몰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제일 편하게 솔루션을 드리자면 오래 추구, 많이 추구,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 밖에 없겠죠,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좀 접근적인 방향에서 그런 솔루션을 조금 드리자면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를. 내가 만약에 몰입이 됐던 상황이 있다면 몰입이 왜 잘 됐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몰입이 잘 돼서 와, 오늘 나 연습 잘 됐어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지 말고, 왜 이때 나 몰입이 잘 됐지? 내가 왜 몰입이 잘 됐는지, 내가 오늘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누군가 함께 있어서 그랬구나 라던가, 공간이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편했을까? 그런 것들. 그럼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내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우고 이런 것들에다가 내가 조금 집중을, 의식을 돌려서 몰입할 수 있게 연습을 해봐야겠다 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참 피곤한 일이죠. 근데 춤이 결국은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마스터 플랜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내가 깨달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한 것처럼 때로는 해결책을 내가 얻었다라는 착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며칠 지나면 또 왜 잘 되던 게 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라는 게 참 계단과 같이 성장을 한다고 말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되게 지지부지하게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다가 뭔가 누군가 해준 말 한마디, 혹은 뭐 영화의 대사 하나, 아니면 어떤 음악, 어떤 상황 하나 때문에 깨달음이 갑자기 확 돼서 실력이 막 늘고, 나 이제 깨달았어, 다 죽었어, 뭔가 그런 상황이 오다가도 이제 다 내가 모든 걸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또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처럼 벽에 부딪혀야 돼. 그걸 부딪혀야지만 또 상승을 해서 레벨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마치 실력이라는 게 계단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입이 잘 됐다면 왜 잘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몰입이 잘 안 됐다, 그게 평소에 연습 상황이서건 배틀장에서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잔소리처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회장에 가서, 물론 본인이 진짜 코멘트를 듣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활동의 대부분은 결국은 위로가 거의 한 80-9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위로받고 싶어, 그래도 나 잘했다고 칭찬해줘 라는 말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코멘트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단 좀 나를 오랫동안 봐왔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라던가. 물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뭐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 활동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대단한 댄서라고 해도 그 댄서는 그 댄서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와 오리지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그런 사람들이 했던 뭐 방식이나 생각이 나를 크게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궁합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다들 그런 댄서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장르도 나와 다르고 막 엄청 대단한 댄서가 아닌데도 뭔가 이 댄서는 영혼적으로 나와 결이 뭔가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댄서들이 있을 거예요. 좀 그런 댄서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습 방법 같은 거를 공유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테고, 그리고 가만히 다른 사람의 춤을 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제가 그 의식의 4단계에서 말했었던 그 무의식이란 단어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지금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뭐 몰입을 해야지, 뭐 어떤 동작으로 뭐 리듬을 이어가야지 라던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움직임도 좋지만, 꼭 대단한 움직임 말고요, 우리가 음악을 틀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사해서 그냥 대단한 움직임도 아닌 그냥 그루브 타는 움직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은 그 움직임이 왜 나왔을까? 이런 음악에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가 음악을 듣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런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철학? 아무튼 그런 정신적인 어떤 잣대가 뚜렷하게 본인에게 서 있어야지만 본인이 얘기했었던 몰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쉽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몰입에 빠져들 수 있어, 그리고 빠져들어도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더 딥하고 깊게 몰입을 할 수 있어, 뭔가 그런 해결책을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몰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단어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추고 있는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본인이 정신적으로 느껴가지고 몰입을 해서 추잖아요. 신기한 게 그게 또 보여, 남들 눈에 몰입을 했다라는 게. 그리고 몰입하지 않은 것도 보여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정신적인 고민으로 솔루션을 찾으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길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적인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은 대단한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경우의 수와 많은 상황에 본인을 노출시키고, 그 상황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본인을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노트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머릿속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을 계속 늘어놓지 말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그날그날에 내가 깨달았었던 키워드, 뭐 굳이 막 일기처럼 장황하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단어 몇 개만이라도 어떤 마인드맵 같은 이런 것들로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방식을 그냥 이렇게 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훨씬 뇌 활동에는 손으로 텍스트를 적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실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막 엄청난 대단한 솔루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정말 대단한 거는 우리가 정말 작은 실천이지만 그걸 꾸준히 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매일매일 기록하려고 하는 실천,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